1973년 박정희의 사체 동결 조치와 재벌의 탄생, 10월 유신, 그리고 그 이면의 이야기. 1973년 세계 경제의 불황 속에서 꽃피운 한국 경제. 1973년 1차 오일 쇼크로 전 세계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미국, 일본, 북유럽 등 선진국들의 성장률은 급격히 하락했고 불안감이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은 이러한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오히려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1972년 8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이 단행한 사채 동결 조치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는 만성적인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기업들은 고금리 사채에 의존하며 힘겹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한국 경제를 이끄는 대기업들조차 사채 빚에 허덕이며 하루하루 부도 위기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사채 동결 조치, 독재의 그림자 아래 피어난 경제 성장의 꽃. 박정희 대통령은 기업 활성화를 위해 사채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1972년 8월 3일 기업들이 사채업자에게 빚진 계약 관계를 모두 무효화하는 사채 동결 조치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고금리 사채 시장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물론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조치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 경제 상황은 매우 심각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러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0월 유신, 사채 동결 조치의 그림자. 당시엔 사채에 대한 규제도 없었으니 이자는 매우 비쌌고 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가져다주는 꼴이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조직폭력배는 물론 유력 정치인들과 연계되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었다. 사채 동결 조치는 기업들에게 숨통을 트어주었지만 야당과 일부 언론, 그리고 사채업자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회는 혼란에 빠졌고 박정희 정권은 이에 맞서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헌법을 정지시키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초헌법적인 조치였습니다. 10월 유신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독재적인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채 동결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채 동결 조치의 결과, 재벌 탄생과 경제 성장. 사채 동결 조치와 10월 유신 이후 지하에 숨어있던 자금이 은행으로 흘러들어가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졌습니다. 이는 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1973년 1분기 GNP 성장률은 전년 대비 19% 상승하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고 한국 경제는 고도 성장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자회사를 설립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장려했고 이는 오늘날 한국 경제를 지배하는 재벌체제의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정희, 경제발전의 영웅인가 독재의 화신인가?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로 평가받지만 동시에 독재자로서 비판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채 동결 조치와 10월 유신은 경제 성장을 이끌었지만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책이 옳다고 믿었고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국가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역사의 평가, 빛과 그림자. 박정희 시대의 경제 발전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독재와 인권 탄압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박정희 시대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직시해야 합니다. 그의 업적을 인정하면서도 독재의 폐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배우고 성찰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박정희 시대의 사채 동결 조치는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지만 동시에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고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박정희는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으로 1961년 5.16 군사정변을 통해 집권하여 18년간 장기 집권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한국은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여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민주주의 억압과 인권 탄압 등 독재 정치로 비판받기도 합니다. 박정희의 주요 업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정책을 통해 한국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킴. 2. 새마을운동, 농촌 근대화 운동을 통해 농촌 경제 발전에 기여. 3. 중화학 공업 육성,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여 산업구조 고도화사, 경부고속도로 건설, 국토 개발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 1975년 여름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을 청와대로 급히 불렀다. 달러를 벌어들일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일을 못하겠다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중동에 다녀오십시오. 만약 정 사장도 안 된다고 하면 나도 포기하지요. 정 회장이 물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1973년도 석유 파동으로 지금 중동 국가들은 달러를 주체하지 못하는데 그 돈으로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고 싶은데 너무 더운 나라라 선뜻 일하러 가는 나라가 없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 일할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관리들을 보냈더니 2주 만에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너무 더워서 낮에는 일을 할 수 없고 건설공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없어 공사를 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당장 떠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5일 만에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하늘이 우리나라를 돕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요?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공사하기에 제일 좋은 지역입니다. 뭐요? 1년 12달 비가 오지 않으니 1년 내내 공사를 할 수 있고요. 또 뭐요? 건설에 필요한 모래, 자갈이 현장에 있으니 자재 조달이 쉽고요. 물은? 그거야 어디서 실어오면 되고요. 50도나 되는 더위는 천막을 치고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면 되고요. 박 대통령은 부저를 눌러 비서실장을 불렀다. 임자, 현대건설이 중동에 나가는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도와줘. 정 회장 말대로 한국 사람들은 낮에는 자고 밤에는 횃불을 들고 일을 했다. 세계가 놀랐다. 달러가 부족했던 그 시절 30만 명의 일꾼들이 중동으로 몰려나갔고 보잉 747 특별 기편으로 달러를 싣고 들어왔다. 다음은 정주영 회장이 남긴 16개의 어록이다. 1. 운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운이 나빠지는 거야. 2. 길을 모르면 길을 찾고 길이 없으면 길을 닦아야지. 3. 무슨 일이든 확신 90%와 자신감 10%로 밀고 나가는 거야. 4. 사업은 망해도 괜찮아. 신용을 잃으면 그걸로 끝이야. 5. 나는 젊었을 때부터 새벽에 일어났어. 더 많이 일하려고. 6. 나는 그저 부유한 노동자에 불과해. 7. 위대한 사회는 평등한 사회야. 노동자를 무시하면 안 돼. 8. 고정관념이 멍청이를 만드는 거야. 9. 성패는 일하는 사람의 자세에 달린 거야. 10. 아무라도 신념의 노력을 더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거야. 11. 내 이름으로 일하면 책임 전가를 못하지. 12.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 좋은 일을 해야지. 13. 더 바쁠수록 더 일할수록 더 힘이 나는 것은 신이 내린 축복인가 봐. 14. 열심히 아끼고 모으면 큰 부자는 몰라도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어. 15. 불가능하다고? 해보기는 했어? 16. 실현이지 실패가 아니야. 408개의 동영상은 청강하셨나요? 우리가 어제보다 더 지혜로워지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최대의 콘텐츠로 거듭날 힘이 되는 지혜가 궁극의 해답입니다. 동영상이 이달이면 500개를 돌파하고 다음 달이면 750개를 돌파합니다. 지금 즉시 구독을 눌러주세요.